딸은 밥상을 차리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반찬 하나를 그릇에 옮기려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담지 않았다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늘 조금씩 나눠 담았습니다. 한 번에 많이 담지 않았고 그릇에 빈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데워 먹을 수 있게 다음 끼니를 생각해서 항상 조금 남겨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그 습관이 싫었습니다. 왜 늘 그렇게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먹을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왜 늘 나중을 먼저 걱정하는지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딸은 어머니처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와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조금 남기고 불을 바로 끄지 않고 집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창문을 확인하는 일까지 딸은 그 사실이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닮았다는 건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미안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연락을 끊은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말이 점점 짧아졌고 표정이 먼저 굳었고 어머니가 무슨 말을 꺼내면 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모르는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은 어떠니? 어머니의 말은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딸은 그 말들이 싫었습니다.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보내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대답을 줄였습니다. 응, 괜찮아. 바빠. 그 말들이 어머니를 다치게 한다는 걸 딸은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밥상을 다 차린 딸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딸을 언제부터 느꼈을까? 딸은 어머니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변한 건 항상 딸 쪽이었습니다. 딸은 그릇 하나를 다시 들어 반찬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빈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밥상 앞에서 딸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딸은 친정에 가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싸운 적도 없었고 큰 말이 오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피곤했고 마음이 먼저 지쳤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집에 가는 길이 익숙한 방향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딸은 이번 주는 못 가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어머니에게도 전해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딸의 마음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변한 건 항상 딸 쪽이었지만 딸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아무 말 없이 쌓였고 그 사이에 딸과 어머니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말이었고 늘 같은 순서였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날씨가 쌀쌀해졌다는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딸의 하루를 묻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딸은 그 말들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대답을 미리 준비한 채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응, 괜찮아. 알았어. 말은 짧아졌고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딸은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말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 딸을 더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을 받아낼 여유가 없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한 박자 늦게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면 딸은 받았습니다. 받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딸은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잘 말해야지.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안부를 마음속에서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잘 드셨을지, 잠은 편히 주무셨을지, 그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딸 안에만 남았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딸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딸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약속을 잡고 간 것도 아니었고 오래 머물 생각도 없었습니다. 잠깐 얼굴만 보고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딸을 바라봤습니다. 반가운 표정이었지만 놀란 기색도 섞여 있었습니다. 미리 알지 못한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괜찮다며 웃었고 딸은 그 웃음이 조금 늦게 나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구의 위치도 밥상 위에 놓인 그릇도 늘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것저것 물으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딸이 바쁠까봐, 혹시 귀찮아할까봐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이 잠깐 스쳤습니다. 딸은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조심하는 이유가 자기라는 사실을 그제야 느꼈기 때문입니다. 딸은 잠깐 앉았다가 곧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가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심히 가라 라고만 말했습니다. 딸은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 말을 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을 소리들이 그날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차는 막히지 않았고 길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유난히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말을 아끼던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그 표정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딸이 떠나는 모습을 어디까지 바라봤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신발을 정리하고 나서도 잠깐은 그대로 서 있었을지 딸은 그 장면을 떠올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떠난 게 아니라 어머니 쪽에서 조금 더 멀어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밥을 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초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반찬들이 올라갔습니다. 딸은 국을 끓이다가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 넘치지 않게 조금 더 지켜보려고 불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반찬을 그릇에 담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 씬에서 그랬던 것처럼 손이 한 번 더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반찬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그릇에 빈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흉내내는 일이 아니라 어머니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딸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고 아직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밥상 위에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딸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딸은 국을 한 숟갈 뜨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맛이 이상하지도 않았고 간이 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말을 아끼던 표정, 괜찮다며 웃던 얼굴, 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보내주던 모습까지 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건 큰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은 말들이었다는 것을. 딸은 밥상 앞에 그대로 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울음은 후회였고 그리움이었고 늦은 마음이었습니다. 딸은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울음을 끝까지 지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의 마음에는 어머니를 부르기 전에 울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춥니다.